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의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가 재산 문제죠. 선거를 치르고도 재산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없이 많은 재판으로 인해서 변호사만 해도 수십 명입니다. 천문학적 금액의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할 것인데 재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지난 총선 때까지는 국회의원 배지로 수임료를 대신했다고 치고 또 그리고 그전에는 상방으로 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도 받고 있는 재판이 지금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변호사비만 해도, 변호사 수임료만 해도 아마 엄청난 금액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대납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저수지에서 꺼내서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30몇 억 원의 재산 이외에 숨겨진 뭔가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시절부터 데리고 다니던 배소현 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배소현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그때부터 성남시로 같이 데리고 갔죠. 그리고 경기지사로 당선됐을 때는 또 경기도 별정지 공무원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부인 김혜경 씨의 수발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정진상에 버금가는 그런 척근이죠. 심지어 이재명과 배소현은 특수관계다 이런 소문까지 있지만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니까 그렇다 치고 배소현의 재산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속을 받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소현의 재산은 드러난 부분만 해도 80억 원대입니다. 아마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조사를 해두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6일 국세청 국감에서 80억 원대에 달하는 배소현의 부동산 자산 보유와 관련한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이 성남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소현은 2010년 9월부터 계약직 공무원으로 받은 월급을 모두 합치면 세전 금액으로 3억 6,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세전 3억 6,700만 원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세금도 안 내고 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모았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죠. 실제로 모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배소현의 소득 규모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배소현은 지금 수원 광교의 상가주택이 35억 원, 잠실아파트 28억 5천만 원, 정릉아파트 8억 2,500만 원, 분당아파트 7억 4,500만 원 등 80억 원대의 자산가입니다. 상속을 받은 흔적 당연히 없습니다. 상속세를 낸 적이 없습니다. 매입가를 보면 2000년에 매입한 정릉아파트는 매입 가격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릉아파트는 제외한다 치고 2010년 잠실아파트를 매입했는데 당시 매입가가 9억 5천만 원, 현재가는 28억 5천만 원이죠. 그리고 2013년에는 수원 광교의 토지를 6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6억 원의 건축비를 들여서 4층짜리 상가주택을 지었는데 그 상가주택이 지금 35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성남 분당 아파트를 3억 6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정릉 아파트를 제외하고 확인 가능한 부동산 매입 가격만 25억 1천만 원입니다. 대출도 거의 없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직후에 매입한 잠실 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들도 매입할 때 대출이 거의 1, 2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해도 평생 수입이 4억 원이 안 되는 배소현이 어떻게 25억 원 상당을 투자해서 80억 원대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게 됐는지는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차명 재산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박수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누구냐를 가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런 여러 유사한 케이스들이 다 분석이 되고 또 과세 실적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검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조만간 조사를 하겠다는 말이죠. 국정감사에서 이렇게까지 지적됐는데도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명백한 직무유기가 되겠죠.
조사도 사실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배소연을 불러서 자금원을 물어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만간 배소연의 부동산 실제 주인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소연이 과연 이재명이나 김혜경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배소연이 지금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에 대해서 자기가 모두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명 재산들이 모두 드러나고 나면 끝까지 그 같은 기조를 자기가 뒤집어 쓰는 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배소연이 지금 이재명의 차명재산이란 의혹이 일고 있는 부동산들을 자기가 차지하겠다, 이런 계산으로 의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밝혀지고 나면 기대치가 사라지는데도 배소연이 끝까지 법정에서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소연은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기가 김혜경 몰래 밥값을 계산했다, 그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재명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김혜경이 국회의원 부인들에게 중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대접했다가 기부행위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밥값을 김혜경 모르게 배소연 자신이 결제했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이재명과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재명 부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재판입니다. 배소연은 이미 10대 대납과 관련해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지금 뒤집어 쓴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추가로 처벌받지는 않게 됩니다. 배소연이 끝까지 이재명 부부를 감싸고 도는 것을 놓고 80억 원대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계획의 일부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지만 또 배소연은 지금 이재명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의 주변에서는 이재명의 의혹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최근에는 또 성남FC 사건의 핵심 증인인 진효희 씨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전 본부장과 김문기 개발 1처장,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을 했던 시민단체 대표 출신의 이모 씨,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으로 조사받던 배소연 씨의 동거인 김모 씨 등에 이어서 무려 7번째 사망 사건입니다. 특히 배소연은 동거인이던 김모 씨가 집에서 유서도 없이 숨진 채 발견됐을 때도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동거인이었던 김모 씨도 이재명의 측근으로 일했습니다. 배소연으로서는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과 김혜경을 15년 이상 지켜봐왔죠. 그런 배소연은 이재명의 인성을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밝혀지지 않은 뒷얘기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동규 씨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정진상 씨 등이 유동규 씨에게 죽음으로 입을 막아줄 것을 바라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 또 상한 음식을 먹으라든지 태백산으로 들어가라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분위기를 잘 알고 있을 배소연이 재판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입장을 뒤집어 배신을 한다, 그러면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뒤집어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